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이두수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 팬텀 4 프로이고요. 모니터는 아이패드 미니 2입니다. 답은 딱 나오네요. 네. 벌써 그냥 어쨌든 모니터에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해서 기체 조종기 패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비행 수치는 3인데도 비행을 하면 모니터가 드론이 자주 끊기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비행 중에 모니터가 끊기면 좀 불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네, 정말 불안해요. 근데 이게 지금 팬텀 4 프로라고 돼 있으신데 팬텀 4 프로면 지금 DJI 제품 중에서는 영상 송수신 출력이 최고인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인스파이어 2 팬텀 4 프로가 현재 그 DJI 기종들 중에서도 제일 장거리를 자랑하는 제품인데, 이게 영상이 끊긴다고 하셨는데 영상이 실제 끊기는 건지 아니면 버벅거리고 멈춤이 생기는 건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볼 땐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멈추거나 버벅이는 현상은 지금 모니터가 아이패드 2여서 미니 2여서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제 요즘에 DJI 고 앱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용량들이 커지고 무거워지는 현상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DJI 고 3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옛날 버전들 같은 경우에 2.0 버전하고 3.0 버전하고 그 핸드폰이 쓸 수 있는 모델이 아예 바뀌어요. 그래서 2.0 버전에서는 뭐 삼성 기준으로 노트 2가 작동이 됐었는데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노트 2는 아예 작동이 안 됩니다. 설치는 되는데 영상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제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패드 계열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 미니 1 이런 애들은 앱조차도 깔리지도 않습니다. 아예 사양이 안 돼서 앱스토어에 가면 DJI 고를 검색하면 안 떠요. 아예 얘는 사양이 미달이어서 그 호환 리스트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빠지는데, 미니 2가 호환 리스트에는 현재는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버전, 최신 버전 앱을 사용을 하시면 약간의 버벅임, 끊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딜레이가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 딜레이가 제일 위험하죠.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이 아니면 그 1, 2초 차이에 기체가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뭐 장애물 감지가 있으니까 피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물 감지가 안 되는 장애물, 조그만 장애물이 있었을 때 이 딜레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1, 2초 영상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세우지 못하고 받아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미니 2는 사실 조금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도 얼마 전까지 아이패드 미니 2를 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 버벅거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버벅거리냐면 그 저희가 그 모니터로 보고 있는 그 영상이 기체에서 만들어져서 보내서 뿌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 신호를 그거를 그 모바일 그 GPU가 그 안에서 만들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니터가 어느 정도 사양이 좋아야지만 이게 안 끊기고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 사양이 낮으면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미니 2를 쓰다가 너무 끊겨가지고 결국은 진짜 큰맘 먹고 뉴 아이패드를 샀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상표를 계속 말하고 있었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사과사의 에어 2, 네, 그죠? 에어 2, 그다음에 미니는 4, 미니 4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들은 얘기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신에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폰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6를 쓰는데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LG나 이런 뭐 G 시리즈들, 뭐 이렇게 최신 폰들이 V 시리즈들이 큰맘 먹고 이제 아이폰, 매빅이나 이런 데 이제 쓰시려고 최신 폰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잘 공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양이 좋다고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저희가 V 시리즈를 하나
네. 작년 올해 초인가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 매빅을 이제 돌려보는데 앱이 자꾸 튕기는 거예요. 자꾸 튕겨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행하다가도 띵 튕기고는 다시 해가지고 또 하다가도 띵 튕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튕길까? 일단 폰도 최신 폰인데 그래서 좀 보니까 아예 그 부위가 그 호환성 목록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부위가 호환성 목록에 들어와는 있어요. 들어와는 있고, 네. 잘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매빅이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말고 만약에 핸드폰을 드론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시기 전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좀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핸드폰이 뭐 1, 2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100 얼마는데. 네. 한 점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에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 그다음에 OS 개발하는 사람, 핸드폰 개발하는 회사 다 틀려서 이게 버전이 다 조금씩 안 맞는 거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LG 계열의 최신 폰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신 OS의 프로그램이 최적화가 안 돼서 OS가 먼저 가버리니까 프로그램이 오히려 못 따라가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거 이제 그 DJI가 패치가 계속 되면서 이제 해결은 했고 중간에 이제 또 한 번 문제가 됐었던 게 갤럭시 신형 S7, S8, 노트 7 이런 애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건 뭐냐면 DJI가 이제 개발을 DJI 본사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 S 시리즈는 그 AP 자체가 퀄컴 칩을 쓰는 애들인데 국내에 쓰는 S 시리즈는 엑시노스 삼성 AP를 쓰니까 실제로 안에 구동되는 구조가 약간 틀린 게 있거든요. 그게 그쪽에서 피드백이 안 돼서 S 시리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면 앱들이 실행이 안 되고 에러나고 튕기고 이런 현상들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한번. 그것도 이제 패치로 이제 해결은 된 상태인데 이제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폰은 워낙에 여러 군데서 막 각자 만들다 보니까 호환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버전업 되면서 조금씩 해결이 되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 오신 김에 따봉 한번 눌러주시고 밑에다가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드론하고 핸드폰 그 다음에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요거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네, 저기가 오신 되죠. 분들이 네. 정보도 한번 공유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이제 여기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요걸 이제 설명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비행 수치는 3인데도 모니터 드론이 끊깁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행 수치라는 게 그 지작의 경보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경보가 그걸 봐야 된다 이제 그걸 알고 계셔서 보신 것 같은데 3이면 정상 수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이면 안 끊기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작의 경보 수치 이 숫자가 높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GPS하고 컴퍼스 쪽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종 신호에 대한 영향도 받기는 한데 조종 신호는 뭐 교란도 되긴 하지만 거리가 짧아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작의 경보 수치가 실제로 높을 때하고 중간 경보 수준하고 이제 최고점일 때 실제로 발생하는 방해 전파가 틀려요. 그래서 최고 수치 때는 조종에도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 뭐 GPS라든가 뭐 컴퍼스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뭐 이게 뭐 EMP 같은 효과가 그 전체적으로 전기 장비에 대한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최고 수치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수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대부분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건 GPS.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수치가 3이라 그러면 실제로 영상이나 이런 조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수치가 맞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패드 미니 2가 사양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DJI 제품들 쓰시면서 제일 잘못하시는 거, 거리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제일 잘못 쓰시는 거 안테나 방향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안테나 방향은 토끼 귀처럼 11자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테나 끝에 이 그 끝점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끝에서 전파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끝이 아니고 넓은 면에서 전파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넓은 면이 기체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최적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테나를 이렇게 겹치거나 그렇죠. 벌려 놓으시거나 이것도 전파가 오히려 약해지는 요인이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물을 자, 가지고 기체 조종기. 자, 안테나는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워 주시고요. 자, 기체 조종기. 자, 전파는 여기서 이렇게 뿅뿅뿅 나가요. 얘가 이렇게 받아요. 이거는 오케이. 근데 요거는 X. 그죠? 네. 네. 그리고 위에 있을 이제 때는 얘가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실 텐데 이렇게 쓴 상태에서 기체가 거리를 많이 안 가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 안 가도 끊기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위쪽에 전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펴주시면 이 면에서 전파가 쏴지기 때문에 고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리셔야,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높이 올리셔야 될 때는 안테나를 펴주시고 원거리로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조종기를 보통 모니터를 이렇게 쓰시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보느라고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그럼 안테나가 바닥을 향하거든요. 땅바닥을. 그러면 땅이 전파를 일부 흡수, 일부 튕겨내는데, 그러면 튕겨내는 전파만 기체 쪽으로 가요. 흡수되거나 산란되는 전파는 기체로 못 가기 때문에 이 그 전파 출력이 상당히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내시고 높이 보내실 때는 얘가 기체하고 무조건 이 중앙점이 일직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더 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얘를 아예 내려서 밑으로 해서 이면이 기체를 향하게 해주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최적의 거리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전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건물도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전파가 파장이기 때문에 파장이 어느 정도 두께 이상의 물건을 만나면 끊겨요. 튕겨 나가버리거나. 그러니까 건물이나 산이 중간에 가로막으면 전파가 뭐 안 보이니까 뭐 산을 넘어가겠지, 옆으로 돌아가겠지 절대 못합니다. 전파는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굴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 정말 1, 20m밖에 안 되지만 여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 얘는 100% 조종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보면 가까워도 건물 뒤로 저희가 이렇게 뒤로 넘기는 촬영은 없습니다. 저희 영상을 잘 보시면은. 그래서 항상 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쪽까지만 비행을 하지, 건물 뒤로나 이렇게 전파가 차단되는 곳까지 뒤로 넘기는 거를 하시면은 노건이 나기 때문에 그런 비행은 조금 조심하셔야 그래서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돌려야 된다 그러면 쫓아가셔야 돼요. 조종하시는 분이. 그래서 무조건 기체가 시야에서 안 사라져야 조종이 가능하지, 내 눈에서 사라지면 전파도 절대로 기체한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멀어져서 안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직선거리로 했을 때 그 도달이 안 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안테나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다음에 시간이 뭐 언제 날지는 모르겠는데 촬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저희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날 좋을 때 밖에서 안테나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찍어볼까요? 좋죠.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DJI 제품 관련 호환 배터리도 있는지요? 그러니까 비정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퉁 그치, 배터리가 짝퉁.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팬텀 4는 짝퉁 못 봤어요. 저는 네. 2 비전 플러스까지 봤어요. 비전 플러스는 봤어요. 네. 지금 국내에서 가끔 뭐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팬텀 2 배터리가 가끔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팬텀 3까지는 그 비정품 배터리가 있는 거는 봤습니다. 근데 그게 국내 수입된 경우는 아직 못 봤고요. 지금 뭐 정품 비품 구별 방법, 이제
정품하고 비품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그냥 네. 보면 아, 얘는 좀 이상하다. 네. 써 있어요. 짝퉁 이렇게. 네, 그래서 네. 뭐 상표법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짝퉁의 천국인 중국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이 이제 구분이 안 가는 비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구분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아직 못 봤고요. 대부분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약간 모양이 틀리다든가 뭐 용량이 틀리다든가. 인쇄된 게 다르다든가. 네, 그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짝퉁보다는 호환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는 게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환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쵸. 사실 정품에 비해서 성능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떨어지면 끝이라서 그러니까 예. 웬만하면 배터리는 별로 네, 정품으로 쓰시는. 이용을 해주시면은 사고를 조금 그리고 피할 수 뭐 있지 않을까. 해외 배송 같은 걸로 이제 저렴하게 살려고 구매하시는 경우에 뭐 비품이면 이제 낭패를 보실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만약에 비품인지 정품인지가 이제 사셨는데 궁금하시면 DJI 제품들은 대부분 다 그 시리얼이 각각 시리얼이 다 부여가 돼 있고 QR 코드하고 이제 시리얼 번호가 같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품인지 비품인지 정말 궁금하시면 DJI 홈페이지에 그 시리얼 번호 문의하시면 이게 어디로 유통이 됐는지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뭐 해외에서 온 거는 뭐 반송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감수하고 쓰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시면 아무리 직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품하고 비품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품이냐 비품이냐 구분을 하시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가격으로. 그때 비전 플러스가 제가 21만 9천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비품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대 이게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쓰고 출하겠다는 소문도 제가 좀 듣고 해서 좀 많이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비전 플러스는 그 DJI 제품들은 원래 배터리 누르면 이렇게 그 LED로 네네. 4칸이 들어오는데 비전 플러스 호환품은 거기에 전압이 숫자로 그 LED 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전 플러스가 용량이 5200짜리인데 비품은 6000짜리도 나와요. 네, 저도 대용량. 근데 실제로 그게 5200을 능가할지 안 할지는 그러니까. 솔직히 테스트 해보고 싶지 않아서 안 해봤습니다. 배터리는 조금 정품으로 쓰시는 걸로. 네, 이제 저희가 대충 질문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